현실적으로 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는 어렵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. 오늘 다뤄볼 내용은 피자헛의 차익 가맹금 항소심 패소에 대해서입니다. 피자헛 점주님들은 왜 소송을 제기하신 걸까요? 본사가 매월 총 매출에 대한 6%의 고정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별도로 물류 마진을 부과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점주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서 본사가 수취한 이 물류 마진을 부당한 이득으로 보고 돌려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여기서 차익 가맹금이란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이 원재료의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형태의 가맹금을 통칭하는데요. 통상 우리가 이제 물류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94명의 점주님들은 1심에서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2016년부터 22년까지 이 기간을 확장을 해서 약 210억을 승소를 했습니다. 법원에서 본사가 수취한 물류 마진을 부당이득으로 본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이 가맹계약상의 근거 내지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 없었다 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본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.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 차익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가맹금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다. 다른 본사도 지급받고 있지 않냐. 차익가맹금의 범위를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. 정보공개서에 차익가맹금 기재가 되어 있다. 점주님들이 물품을 발주하고 납품하는 것 자체로 이 차익가맹금을 준다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? 하나씩 판시를 풀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, 차익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는 게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별개 아니냐. 근데 너희 본사는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보니 차익가맹금 수취한다 라는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차익가맹금 지급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런 대상인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차익가맹금 수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고 봤고요. 다른 본부가 차익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희끼리의 합의의 존재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. 또한 차익가맹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. 라는 그 주장도 근거가 없다 라고 봤습니다. 또 정보공개서가 제공이 됐고 거기에 차익가맹금의 존부와 비율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주도 본사가 마진을 챙기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별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또한 점주님들의 이 필수 품목들에 대한 발주 그리고 그것을 납품받았다. 묵시적 물품 공급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본사의 차익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즉 법원은 정보공개서상의 차익가맹금의 기재, 제공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차익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가맹계약 내지 별도의 합의서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. 이 피자헛 본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는 어렵습니다. 당연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요.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판결을 반영한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타 가맹 본사들 역시 가맹계약서 내 차익가맹금을 수취할 수 있다 라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 피자헛과 똑같이 차익가맹금을 수취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구의 위험이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